커피가 볶아지는 소리, 그 고소한 향 정말 좋죠. 많은 분들이 커피 로스팅을 생각하면 어떤 장인이 자기 감각에만 딱 의존해서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 뭐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향기로운 연기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치밀한 세계가 숨어 있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로스팅은 순전히 직관의 영역이야. 예술적인 기술이지. 로스터의 오랜 경험, 그 예리한 감각이 완벽한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낸다. 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로스팅은 아주 정밀하고 또 얼마든지 반복이 가능한 과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장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그 기술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전문 로스터들은요, 절대 오늘은 왠지 이럴 것 같아 하면서 추측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매번 최고의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계획, 일종의 비밀 설계도가 있는 거죠. 상업 로스팅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관된 맛을 유지하냐고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기록입니다. 모든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데이터로 남기는 것. 이게 바로 품질 관리의 시작이고요. 최고의 커피 맛을 언제나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에요. 그렇다면 로스터들이 사용하는 그 핵심적인 과학적 도구, 그 설계도가 대체 뭘까요? 바로 로스팅 프로파일입니다. 이건 뭐랄까 완벽한 커피를 향한 여정의 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로스팅 프로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한 그래프나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요. 맛을 설계하고 또 테스트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레시피인 셈입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실제 로스팅 로그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원두를 넣는 투입 온도에서 시작해서 온도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요. 그리고 원두가 노랗게 변하는 시점을 거쳐서 탁탁 소리가 나는 1차 크랙을 지나 최종적으로 배출하기까지 각 단계의 시간, 원두, 온도, 그리고 1분의 온도가 몇 도나 오르는지 그 상승률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열과 온도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난로를 생각하면 쉬워요. 열은 난로에서 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에너지의 흐름 자체고요. 온도는 온도계로 지금 딱 쟀을 때 나오는 방의 따뜻한 정도, 그 값이에요. 로스터는 바로 이 난로의 불세기, 즉 열을 조절해서 원두라는 방이 원하는 온도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제어하는 사람인 셈이죠. 그리고 상승률, 이걸 줄여서 ROR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로스터의 가속 페달 같은 거예요.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커피의 향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걸로 맛을 정밀하게 조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벨롭먼트 타임은 커피 맛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 크랙이 탁탁 소리를 내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로스팅을 끝낼 때까지의 시간인데요.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컵에서 느끼게 될 산미, 단맛, 바디감 같은 최종적인 맛이 거의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는 로스터의 입장에서 로스팅을 봤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원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뜨거운 드럼 안에서 원두는 정말 극적인 변신을 겪거든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무게입니다. 로스팅을 하고 나면 원두가 눈에 띄게 가벼워져요. 어느 정도냐면요.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무게가 줄어들어요. 이건 대부분 원두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1kg의 생두를 볶으면 약 850g 정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무게는 줄어드는데 크기, 그러니까 부피는 오히려 훨씬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와, 무려 60%까지 부피가 팽창하기도 해요. 원두 안에 있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내부 압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건데 꼭 팝콘 터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물리적인 변화는 사실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에요.
처음에는 주변의 에너지를 쫙 빨아들이면서 수분을 말리는 건조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면서 수백 가지의 복합적인 향미를 만들어내는 갈변 반응, 바로 그 유명한 마일라드 반응과 캐러멜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크랙과 함께 원두가 스스로 열을 내뿜기 시작하는 발열 반응 단계에 들어서면서 맛과 향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전문 로스터들은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로스터들의 핵심 장비들이에요. 무게를 재는 정밀 저울, 로스팅 프로파일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원두가 얼마나 볶였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알려주는 색도계, 그리고 생두가 머금고 있는 수분 함량을 재는 수분 측정기, 마지막으로 맛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커핑 도구들까지 이 모든 게 한결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특히 커핑이라고 부르는 이 맛을 보는 과정은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두를 살 때 하는 커핑은 그 생두가 가진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결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로스팅한 원두를 가지고 하는 커핑은 우리가 의도했던 맛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장비 관리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는 얇은 껍질, 체프 같은 것들을 제때 청소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게 안전 문제도 있지만 기계가 항상 똑같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결국 깨끗한 데이터는 깨끗한 장비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커피 로스팅, 과연 예술일까요? 아니면 과학일까요? 아마 정답은 이 둘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학은 로스터의 예술적인 감각을 없애거나 대체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로스터가 가진 그 독특한 비전과 창의적인 맛의 표현을 언제 어디서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즉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아주 멋지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로스팅 프로파일은 설계도이고 로스터의 미각은 건축가이다. 정교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가인 로스터가 자신의 미각과 철학을 마음껏 펼쳐서 멋진 맛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쓰다, 시다, 고소하다가 아니라 그 한 잔에 담긴 로스터의 예술적인 감각과 또 그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치밀한 과학의 완벽한 조화를 한번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